폭격 개시 90분 전 미국과 이란이 극적으로 멈췄습니다. 전 세계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코스피는 하루 만에 6% 넘게 폭등했죠. 배럴당 112달러까지 치솟던 유가도 98달러로 급락하면서 모두가 이제 끝났다고, 평화가 왔다고 환호했습니다. 그런데요, 냉혹한 국제사회에서 기적 같은 평화란 없거든요. 이 2주라는 시간, 진짜 화해를 위한 시간일까요? 아닙니다. 서로 더 날카로운 칼을 갈기 위한 숨 고르기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 뉴스가 절대 말해주지 않는 이 14일 뒤에 벌어질 소름 끼치는 시나리오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 1년 국방비만 우리 돈으로 1200조 원이 넘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죠. 그런 미국이 무려 39일 동안 이란을 두들겨 팹습니다. 수도 테헤란 한복판을 폭격하고 혁명수비대 기지를 박살냈고 이란 공군 전투기는 대부분 격추시켜버렸습니다. 심지어 이란 최고 지도자까지 제거했죠. 복싱으로 치면 12라운드 중 11라운드까지 상대 코피를 쏟게 만들어 놓고 마지막 결정타 한 방만 남겨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던 미국이 갑자기 글러브를 벗어 던졌거든요. 2주 뒤에 다시 하자면서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기고 있는 쪽이 스스로 멈출 이유가 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뉴스가 절대 보여주지 않는 소름 돋는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사실 파키스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 통첩 마감 불과 5시간 전에 극적으로 끼어들었거든요. 양측에 제발 2주만 달라고 간곡히 중재한 건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바로 14일이라는 숫자입니다. 만약 진짜 평화를 원했다면 넉넉하게 한두 달을 줬을 겁니다. 반대로 이란을 완전히 굴복시키려 했다면 3일짜리 최후 통첩을 때렸겠죠. 그런데 한 달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닌 딱 14일, 이 애매한 숫자는 화해의 제스처가 아닙니다. 쉽게 말해 동네에서 싸움이 붙었을 때 한쪽이 슬쩍 물러나는 척하면서 2주 뒤에 더 센 패거리를 불러와 완전히 상대를 짓밟으려고 시간을 버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전 세계가 평화라고 안심하는 이 14일, 실은 소름 끼치는 군사적 계산이 깔린 전쟁 준비 기간입니다. 이 14일 동안 수면 아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혀 모릅니다. 미국이 본격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항공모함입니다. 단순히 큰 배 한 척이 아니에요. 길이 330m, 축구장 3개를 나란히 이어붙인 크기의 전투기 70대 이상이 빼곡히 실려있는, 말 그대로 바다 위에 떠다니는 거대한 공군 기지거든요. 그런데 이 괴물 같은 항공모함이 절대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미사일 구축함, 순양함, 수면 아래 조용히 따라붙는 핵잠수함, 보급함까지 10척 이상이 한 덩어리로 뭉쳐서 움직이는데 이걸 항공모함 전단이라고 부릅니다. 전단 하나의 활용만으로도 웬만한 중소국가 전체 군사력을 가볍게 능가할 정도죠. 그리고 바로 지금 제럴드 포드호가 이미 수에즈 운하 근처에서 위성 사진에 포착됐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미국은 이런 항공모함을 무려 11척이나 보유하고 있거든요. 두세 척만 동시에 중동 바다에 도착하면 이란 하늘에 수백 대의 전투기가 쏟아지는 겁니다. 미 해군 최대 기지인 노퍽에서 페르시아만까지 거리가 약 12,000km, 서울에서 부산을 센주번 왕복하는 거리인데요. 전속력으로 항해해도 최소 10일이 걸립니다. 도착했다고 바로 싸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삿짐 트럭이 새 집에 도착해도 짐 풀고 전기 연결하고 가구 배치해야 하는 것처럼 군함마다 연료를 가득 채우고 미사일을 재배치하고 전투기를 한 대씩 정밀 점검하는 복잡한 세팅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에 먼저 도착한 다른 함대와 통신 주파수를 정밀하게 맞추고 작전 지역 정찰까지 완벽히 끝내는 데 필요한 총 시간 정확히 14일입니다. 과연 우연의 일치라고 보십니까? 미국만 이 2주를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란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겉으로는 일방적으로 막고만 있는 것 같지만 수면 아래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무시무시한 경제적 덫을 촘촘히 깔고 있습니다. 이란이 꺼내든 카드가 뭐냐면요. 바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입니다. 해협을 열어주는 대신 오만과 손을 잡고 이 좁디 좁은 바닷길을 지나는 모든 선박에게 막대한 통행료를 강제로 뜯겠다고 공식 선언한 겁니다. 이란 국영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 통행료 장사로 1년에 벌어들일 수입이 무려 1,400억, 우리 돈으로 약 14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대형 아파트 단지에 물이 들어오는 수도관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누군가 그 밸브를 틀어쥐고는 물 쓰고 싶으면 관리비 내라고 협박하는 거랑 완전히 똑같은 구조죠. 그런데 더 교활한 게 따로 있습니다. 중국이나 파키스탄처럼 자기 편 나라 배는 싼 값에 슥 통과시켜주면서 미국과 이스라엘 선박은 아예 출입 금지를 걸어버린 겁니다. 해협 하나로 전 세계를 내 편 갈라놓겠다는 노골적인 행보인데요. 이게 왜 우리한테까지 불똥이 튀느냐? 2주 뒤 협상이 깨지는 순간 이 해협이 다시 닫히거나 통행료가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2주는 전 세계 물류업계에게 말 그대로 피를 말리는 골든타임이에요. 실제로 호르무즈를 지나는 선박의 해상보험료가 봉쇄 전 대비 무려 12배나 폭등해서 배 한 척 보내는 데만 수십억 원이 추가로 들고 있습니다. 만약 해협을 피해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으로 돌아가면 이동 거리와 시간이 2배로 늘어나고 연료비까지 급증해서 해상 운임이 최대 80%까지 뛸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바다 위에서 미친 듯이 치솟는 보험료와 운임, 이게 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비용은 선박 회사가 알아서 떠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마트에서 우리가 지불하는 물건값에 도미노처럼 고스란히 얹혀지는 거거든요. 30대 직장인 김대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근길에 넣는 기름값이 오르고 점심에 먹는 편의점 도시락 가격이 오르고 퇴근 후 마트에서 집어드는 생수 한 병까지 전부 올라 있는 겁니다. 택배비가 오르면 물건값이 오르는 것처럼 바다 위 택배비가 폭등하면 전 세계 소비자 지갑이 동시에 털리는 구조거든요. 특히 대한민국은 이 직격탄을 정면으로 맞을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매일 쓰는 자동차 연료, 주방용품, 입고 있는 합성 섬유 옷까지 전부 석유에서 나오는데 한국은 이 석유의 70%를 중동에서 가져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경제 원유 의존도가 압도적 1위예요. 국제 유가가 조금만 꿈틀해도 다른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뼈아픈 타격을 입는 체질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석유보다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바로 나프타예요. 모든 플라스틱 제품의 핵심 원료인 이 나프타, 한국은 수입의 77%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원유보다 리스크가 오히려 더 큽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서 나프타 수입이 끊기면 어떻게 되느냐? 플라스틱 공장이 멈춥니다. 공장이 멈추면 식료품을 담을 포장재 자체가 사라져요. 포장재가 없으면 아무리 물건이 있어도 시장에 유통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최근 전쟁 여파로 마트에서 쓰레기 봉투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사재기까지 일어났잖아요. 머나먼 중동의 좁은 해협 하나가 막히는 것만으로 당장 내일 대한민국 국민의 밥상과 일상이 통째로 마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신 게 하나 있습니다. 이번 휴전으로 중동 전체에 평화가 찾아왔다고 생각하시는 건데요. 이건 완전한 오해입니다. 이 2주 휴전을 잘 들여다보면 오직 미국과 이란 두 나라 사이에서만 임시로 성립된 반쪽짜리 합의에 불과하거든요. 중동에서 가장 거칠고 호전적으로 날뛰고 있는 이스라엘은 이 협정에 아예 포함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직접 나서서 레바논은 휴전 대상이 아니라고 칼같이 선을 그어버렸어요. 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실제로 휴전 발표 당일에도 이스라엘 전투기는 레바논 상공에서 폭탄을 떨어뜨렸거든요. 헤즈볼라를 소탕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정작 타격당한 건 엉뚱한 민간인 아파트였고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소리 질러도 멈추지 않는 통제불능의 아이처럼 이스라엘은 미국의 자제 요청마저 정면으로 무시하고 독자적인 군사작전에 대규모 지상 침공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은퇴한 박 사장님이 이 뉴스를 보면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휴전이라면서 폭탄은 왜 계속 떨어지냐고. 도대체 뭐가 평화냐고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문제는 이게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이스라엘이 매일같이 폭격하고 있는 헤즈볼라, 이 세력의 뒤에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란이거든요. 자기가 돈과 무기를 대며 지원하는 세력이 눈앞에서 폭격당하고 있는데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 순순히 도장을 찍어줄 리가 없잖아요. 결국 이스라엘의 폭격이 멈추지 않는 한 이 휴전은 종이 위의 글자에 불과하고 전쟁의 불씨는 꺼지지 않은 채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겁니다. 밖에서 싸우는 것도 모자라 안에서까지 완전히 쪼개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내부 상황이 정말 심각해요. 전쟁을 계속하면 경제가 무너진다며 당장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자는 실용파와 여기서 멈추면 이란에게 다시 핵무기 개발할 시간만 벌어주는 꼴이니 이참에 완전히 끝장내자는 강경파가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거든요. 그 갈등이 얼마나 심하냐면요. 40년 경력의 미 육군 참모총장이 작전에 반대 의견을 냈다는 이유 단 하나만으로 국방장관의 전화 한 통에 전격 해임됐습니다. 40년을 나라에 바친 군 최고위급 장성이 전화 한 통에 짐 싸는 나라. 지금 미국 군부 내부가 얼마나 살벌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죠. 트럼프 대통령도 완전히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어제는 이란을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더니 바로 다음 날은 이란도 돈을 벌 권리가 있다며 슬쩍 한 발 물러서는 발언을 합니다.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휘두르는 고도의 전략인 건지 아니면 본인조차 방향을 못 잡고 흔들리는 건지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란 쪽 사정은 이것보다 더 엉망입니다. 나라의 모든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신임 최고 지도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버렸거든요. 협상안에 최종 도장을 찍어줄 사람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란 내부에서도 더 이상의 희생은 안 된다며 전쟁을 끝내자는 온건파 대통령과 끝까지 싸우다 죽겠다는 강경파 혁명수비대가 서로 으르렁대며 정면 충돌하고 있어요. 양쪽 다 지도부가 이렇게 산산조각난 상태에서 고작 2주 안에 하나 된 목소리로 합의문을 도출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2주 뒤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정보 당국이 주시하고 있는 시나리오는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스몰 딜이에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챙기고 미국은 경제 제재를 일부 풀어주는 선에서 급한 불만 끄는 임시 방편 합의인데요.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여도 핵 문제든 군사적 대치든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채 고스란히 남습니다. 언제든 다시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을 잠시 꺼놓은 것에 불과한 거죠. 두 번째는 최악의 시나리오 확전입니다. 협상 테이블이 뒤집어지면서 미국의 대규모 폭격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완전 봉쇄가 동시에 터지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전 세계 유가와 물가가 통제 불능 상태로 치솟습니다. 우리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상상을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사실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인데요. 장기화입니다. 결론을 계속 미루면서 2주씩 휴전을 질질 연장하는 건데 이게 왜 무섭냐면 병원에 가야 할 환자가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병을 계속 방치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불안감이 일상이 되어버리면 기업은 투자를 멈추고 소비자는 지갑을 닫고 경제 전체가 서서히 병들어갑니다. 네 번째는 빅딜이에요. 이란이 핵을 포기하고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며 미국이 모든 제재를 해제하는 완벽한 평화안인데요. 솔직히 이건 로또 1등 당첨만큼이나 확률이 희박합니다. 정보 당국은 이 4가지 변수를 전부 테이블에 올려놓고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으며 2주 뒤 이 시나리오들의 알람이 동시에 울리는 순간 세계 경제의 판도가 결정될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계는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습니다. 위기가 끝났다는 뉴스만 믿고 안심하는 건 가장 위험한 선택이에요. 당장 내일부터 주유소 앱으로 유가를 매일 확인하시고 기름값이 안정된 지금 미리 주유해 두세요. 마트에서도 생필품 가격 변동을 주시하면서 오를 조짐이 보이면 미리 확보해 두는 게 현명합니다. 투자 중이시라면 유가, 환율, 코스피 3가지를 매일 체크하세요. 영원한 우방도 대가 없는 평화도 없는 게 국제사회입니다. 고래 싸움에 희생되지 않으려면 우리 스스로 깨어서 위기를 꿰뚫어 봐야 합니다.